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 랭귀지 습관입니다. 예, 앞서 약속드린 것처럼 제가 중국어에서는 아주 발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어의 발음하기에 앞서 지금 제가 강의 드리는 컨셉 자체가 중국어의 발음과 한글의 발음의 어떤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창의적으로 만드신 한글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중국어에 어차피 사람이 소리를 내는 데는 혀의 구조와 입의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국어에도 발음의 어떤 그룹핑이 있습니다. 그룹핑이 있듯이 지금 한글에도 어떤 발음을 소리를 내는데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종대왕님께서 총 자음을 19개를 만드셨어요. 이 19개는 이 사람의 발성기관의 형태를 본따가지고 딱 5개 만드셨어요. 5개에서 소리가 나는 언저리를 추가해서 총 19개를 만드신 거예요. 예를 들어 확인해보면 총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 이렇게 5개 만드셨어요. 그래서 먼저 기역부터 보면 이 앞쪽이 입술입니다. 입술이고 이 밑에가 목구멍인데 실제로 그라는 소리를 낼 때 혀의 모양이 입천장 안쪽에 여린 입천장 쪽에 살짝 닿으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실제 기류가 소리가 나는 기류는 목구멍을 통해서 그 혀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거기서 소리가 비슷하게 나오는, 예를 들어서 소리가 살짝 높다 그러면 예전에 조선시대 말로 한북 그리기, 우리말로는 선 하나 더 그어서 그걸 의미를 부여를 한 거죠. 부여를 하면서 어떤 문자도 그렇게 표시를 하신 거고, 그래서 그이면 여기다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소리가 주파수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크라는 소리를 내면서 여기다가 그를 2개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된소리 말. 실제 혀 위치는 그대로지만 소리 자체는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흔히 그쪽에서 어금니 근처에서 난다고 해서 어금니 소리라고 해서 이렇게 그라는 그룹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3개가 탄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혀소리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니은입니다. 니은이란 이 모양도 마찬가지로 발성기관의 형태를 본다는데 전부 다 보시면 혀의 모양을 본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음만 빼고 나머지 4개는 혀의 소리를 낼 때 혀 모양을 본따서 그 모양을 이렇게 자음으로 내신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보면은 혀 위치를 잘 보시면 혀 끝이 가장 앞니 바로 뒤에 입천장에 닿입니다. 떨어지면 안 되고 닿아 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가 나올 때 실제로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류 자체는 목구멍을 통해서 코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니은을 혀 앞니 뒤 바로 입천장 앞에 혀 끝을 갖다 대면서 는데 기류 자체는 코로 내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소리를 좀 더 높은 소리, 기역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 하나 더 그어서 혀의 위치는 그대로 하면서 소리만 그리고 좀 더 높은 소리는 된 소리는 그리고 리을은 이렇게 내시고, 저희는 생활 속에서 의식하지 않고 발음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영어처럼 R, L, T 이렇게 의식하지 않지만 자연적으로 저희가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런 자음들을 발음할 때는 혀의 위치가 이렇게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자연스럽죠. 소리를 낼 때. 그리고 3번째는 입술 소리라고 해서 미음입니다. 미음은 말 그대로 입술 소리니까 입술에서 연관돼서 나오는 소리겠죠. 소리 자체는 니음과 마찬가지로 기류 자체는 코로 넘어가서 나는 소리고, 예를 들어서 M이 아니라 미음이죠. 미음 입술을 2개 붙였다가 떼면서 미음. 그리고
B, B, P, P 계속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맞닿으면서 소리를 내고 있죠. 그냥 B, B 예, 이렇게 해서 4개를 만드셨어요. 이게 입술 소리고 그 다음에 입소리가 있습니다. 입소리. 입소리는 대표적인 게 시옷인데 혀 모양이 전반적으로 깔리면서 살짝 들려요. 그래서 시옷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소리는 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류 자체는 목구멍에서 입으로 나오는 소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 된 소리는 스, 즈, 츠, 지금 이 소리 내면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변하고 이 혀만 눕혀가지고 시옷처럼 만들어서 계속 똑같이 내고 있잖아요. 예, 이 모양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그룹핑을 해서 이 스, 즈, 츠, 이게 이 소리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응은 목구멍 소리라고 해서 목구멍이 말 그대로 목구멍 모양입니다. 보시면 소리 자체가 목구멍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착안해서 이렇게 해서 2개 만드셔서 총 19개의 자음을 만드십니다. 이 자음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초성 발음 그리고 이어서 받침까지 이렇게 응용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한글 초성에는 그룹핑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그룹에 맞춰서 혀의 위치와 모양만 만들어주면 비슷한 소리가 난다. 이 정도를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 이 강의 다음 바로 이어지는 중국어 발음에서도 어떤 소리가 나오는 혀의 위치, 입의 모양, 이 그룹핑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음을 잘 익히면서 한글의 이런 받침하고 소리의 연계성을 한번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앞서 강의에서 한글 자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어떤 소리를 내는 데는 혀의 위치와 모양에 따라서 소리를 내는데 거기에 그룹핑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관해서 바로 중국어 발음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들으면서 어떤 혀의 모양을 같이 만드시면서 소리를 같이 내주면 머리로 이해하고 몸으로 이렇게 체화하고 하면 금방 또 익숙해지실 겁니다. 중국어 제가 이제 한글 자음에 해당하는 중국어에는 이제 성무라고 하는데 이게 총 21개가 있어요. 21개가 있는데 거기에도 한글 자음처럼 어떤 소리를 내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별로 한글하고 약간 설명을 추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저희가 중국어 발음을 한어병음이라고 해가지고 알파벳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실제로 소리내서 읽어서 표현할 때 제가 한글로 옆에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B는 뽀, P는 포, M은 모, F는 포 이렇게 발음하는데 지금 제가 발음할 때 보신 것처럼 소리가 입술하고 연관돼서 나는 소리거든요. 아까 한글 할 때 입술 소리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네 발음은 입술하고 연관된 발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네 개는 그러니까 밑에다 오오를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붙이면서 실제 이 오와 포는 소리가 입에서 나옵니다. 기류 자체가 입에서 나와요. 자,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기류가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포 지금 기류가 입에서 나오게 하셨죠? 윗입술, 아랫입술 붙였다 떼면서. 그리고 이 모는 약간 비음이 나와. 실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윗입술, 아랫입술 붙이면서 이게 M이잖아요. 미음입니다. 그래서 모 기류는 코에서 모 약간 콧소리 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자음에는 없는 중국어에만 있는 for 실제 기류는 입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 발음처럼 입안에서 for 대신 중요한 거는 F 발음과 거의 똑같습니다. 윗니와 아랫니가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지 않고 윗니를
아랫입술에 대었다가 기류를 내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가까이 가볼까?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그룹이 있다. 그래서 입술 소리, 우리 한글에처럼 중국어 성모에도 입술과 관련된 소리를 이렇게 낸다 라고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한글에서 혀소리가 있었죠. 혀소리 느, 드, 트, 뜨, 르 이런 것처럼 혀의 위치가 앞니 바로 뒤에 입천장 끝에 혀 끝을 갖다 대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뜨어, 트어 이 두 개는 기류 자체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안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혀 끝이 입천장 앞니 바로 뒤에 있는 입천장에 닿으면서 뜨어, 트어 됐다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면서 뜨어, 트어 맞죠? 그래서 기류가 나가면서 혀끝이 입천장이 됐다가 소리가 나가면서 혀끝이 떨어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뜨어, 트어 네,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 이 느어는 아까 M처럼 기류가 코 속으로 나옵니다. 느어 혀 위치는 똑같이 앞니 바로 뒤 천장에다가 혀끝을 대지만 소리 자체는 느어 기류 자체가 코로 나갑니다. 네, 콧소리처럼. 그리고 르는 얘도 입술에서 나갑니다. 입에서 기류가 나오고 혀끝이 똑같습니다. 혀끝은 똑같고 르 네, 이렇게 해서 영어 알파벳의 L 발음처럼 르 입천장에 닿다가 떨어지면서 입에서 소리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어도 이 혀소리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한글 자음과 중국어 속모를 여기에서 변환하는 작업을 할 텐데 이때 우리가 한글에서 배웠던 이렇게 표기를 니은이나 리을로 티읕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해놨을 때 한국식 발음으로 하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국식 발음으로 소리를 내야 중국어처럼 들린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네. 한국식 발음으로 해가지고 리을이라고 니은으로 변합니다고 했더니 전혀 중국어 속모 소리 내는 방법을 쓰지 않고 한국식 형태로 내면 물론 비슷하겠지만 이렇게 원어민처럼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꼭 인지하시면서 이 내용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세 가지 보실까요? 예, G, K, H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G는 끄, K는 크, H는 흐. 자세히 보면 우리 한글에처럼 어금니 소리 비슷하게 나오는데 좀 세부적으로 조금씩은 틀립니다. 소리가 나는데 진짜 좀 가까이 할게요. 화면에 그처럼 이 안에 입천장, 여린 입천장에 붙었다가 약간 떼면서 내요. 근데 결국은 이 소리는 이 성대가 울리진 않습니다. 그냥 입 위에서 이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크어는 끄어보다 이 기류를 내보내는데 좀 더 강하게 내보내세요. 그래서 끄 하셨으면 크어는 기류를 더 목구멍으로 내보내서 크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흐는 어금니 소리는 아니고 그 근방의 목구멍 소리하고 좀 비슷한데 흐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이 목 안에 이 여린 천장보다 더 안에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흐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그룹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흔히 이제 이쪽 발음을 잘 해야 중국어 발음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찌치시, 쯔츠, 스 왠지 이 세 개하고 세 개가 비슷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비슷하게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중국어 발음이 제대로 안 나와요. 세부적으로 가볼게요. 이 찌치시와 찌치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찌치시는 결국은 우리 한글의 이소리, 시옷, 스스 그 시옷의 가족들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찌치시와 찌치스는 찌치시는 혀 끝이 앞니와 윗니와 아랫니를 닿질 않아요. 이 찌치스는 앞니와 윗니와 아랫니를 치면서 소리를 내는데 이 찌치시는 윗니와 아랫니를 닿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찌치시는 이 입안의 위의 천장 중에 가운데, 우리가 흔히 거기가 딱딱하기 때문에 굳은 천장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하고 닿으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혀는 쭉 옆으로 이렇게 편하게 뻗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입을 살짝 옆으로 벌리면서 이게 찌 지금 이 혀 안이 안 보이지만 이 그림처럼 혀가 그렇게 이 굳은 천장 위에 살짝 닿으면서 찌 이 기류가 입 안에서 이렇게 나가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치는 찌보다 입김을 더 강하게, 입안에서 입김을 더 강하게, 혀의 위치는 똑같으면서, 그래서 찌, 치 입김이 더 나가죠. 찌, 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시는 이 찌와 치와 조금 다릅니다. 시는 입 바깥으로 기류가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굳은 천장에서 이 찌와 치는 이 위에 중간 천장에 혀가 닿지만 이 시는 닿지 않아요. 닿지 않고 그 입천장과 혀가 닿지 않은 상태에서 기류가 입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찌, 치, 시 한번 해보세요. 이 시가 아니에요. 이 된 소리가 아니고 시옷 발음 하나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 해보세요, 직접. 그래서 차이점은 찌와 치는 입천장, 굳은 천장에 닿으면서 소리를 내고, 치가 찌보다 이 기류를 더 낸다. 그리고 시는 입천장에 붙지 않고 입안의 기류를 바깥으로 내보낸다. 예,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찌치스는 찌치시와 다르게 뭐가 있다? 앞에 이 윗니와 아랫니를 혀가 계속 치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쯔, 츠 똑같습니다. 쯔, 츠 지금 혀는 계속 윗니와 아랫니를 치면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쯔, 츠 대신 이 츠는 쯔보다 입김을 더 내면서 소리 내면 됩니다. 그래서 쯔, 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도 마찬가지로 앞니와 윗니와 아랫니를 치면서, 근데 이 쯔나 츠보다는 살짝 덜 쳐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로 기류를 마찰시켜서 나옵니다. 그래서 스 이렇게 내십니다. 스. 그래서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나중에 헷갈리잖아요. 네. 예, 그래서 가장 이 중국어 발음할 때 물론 다른 발음도 중요하지만 이걸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찌치시, 쯔츠스. 특히 이 시옷 발음, 시옷 발음과 이 쌍시옷을 같이 쓰시는 분이 있는데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시, 스, 이걸 잘 주의해서 특히 이 6개의 발음들은 구분을 잘 지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가장 한국 사람이 중국어 발음할 때 어려워하는 권설음입니다. 이 말 그대로 이게 말 권자에 혀설, 소리음,
혀를 말아서 내는 소리, 권서름. 한국의 세종대왕님께서 이게 발음 변화할 때 권서름 너무 힘드니까 쓰지 마 해서 바꾸신 거를 저희는 그 소리 나는 그 언저리, 그룹핑된 소리를 다시 중국어 발음으로 할 때는 이 권서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총 4개가 있는데 쯔, 츠, 시, 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재에는 이 일반 발음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글로 쯔라고 표기했지만 옆에 권이라고 썼을 거예요. 이거는 혀를 말아서 내는 아까 발음에 찌치시 찌츠스의 쯔가 아닌 권서름 쯔와 구분하기 위해서 옆에 권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츠, 시, 르 츠와 시 옆에도 권서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마지막에 르는 이 리을 발음으로 변환하는데 L 발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옆에 R 발음, 르 이렇게 발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빨간색이 혀의 모양과 위치입니다. 이 혀의 모양과 위치를 잘 보시면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쯔와 츠는 입천장에 닿다가 떼면서 소리를 낸다. 그리고 슈와 르는 입천장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혀 모양을 말린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소리를 낸다. 이렇게 크게 차이점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하나 보면 약간의 미세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쯔와 츠를 구분 안 하고 쓰시는 중국인도 많은데 좀 더 소리를 더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는 잘 보시면 이쪽이 목구멍 방향입니다. 목구멍 방향. 그리고 이 혀 바깥쪽이 입술 방향. 그리고 여기에 지금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게 입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쯔는 혀를 가장 안쪽으로 말아서 이 여린 입천장에까지 가야 됩니다. 가장 이제 혀를 많이 마는 거죠. 그래서 됐다가 쯔 소리가 나올 때 천장에서 살짝 떨어지는 거예요. 쯔, 쯔, 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츠는 이 쯔보다 살짝 앞에 혀끝이 위치해요. 입천장에 닿긴 닿는데 쯔보다 조금 앞 입술 쪽으로 입술 쪽 천장에 댔다가 소리 낼 때는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치, 치, 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옆에 한글 표기는 스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권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쉬로 권서름을 하셔야 됩니다. 이 2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천장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대신 혀는 슈보다는 이번엔 입술 더 앞쪽으로 내밉니다. 그러면서 입의 천장에 닿지 않고 혀를 살짝 만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리를 그냥 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르는 슈보다 좀 더 입술 쪽으로 앞으로. 영어의 R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입천장에 닿지 않고 슈보다는 혀를 좀 덜 말아서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이 권서름은 처음에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입에 잘 안 붙어요. 왜냐하면 혀를 계속 말아야 되니까. 근데 중국인 원어민들은 실제로 대화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말진 않아요. 그 느낌만은 살리는 것 뿐이니까 대신 저희는 처음이니까 익숙해져야 되니까 좀 과도하게 말아서 이 소리가 원어민처럼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먼저 훈련을 하고 자연스러워지면 크게 말지 않고 느낌만 살려서 소리를 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권서름까지 해서 성모에 대해서 이렇게 발음을 쭉 하셨고요. 이 정도 이제 연습을 해서 훈련을 해 놓으면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한자를 한글로 표현한 것들을 변환할 때 이제 초성부터 모음 변환까지 받침 변환까지 쭉 이제 자연스럽게 할 텐데 그때 이 중국어 발음을 꼭 신경 써서 중국어 소리로 내려고 하는 이 습관을 들여야 변환할 때 한국어 단어를 변환할 때 왠지 중국어스럽지 않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이렇게 발음 연습을 제 강의를 보면서 집에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소리를 내면서 잘 내는지 안 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내는 어떤 사전이라든가 찾아보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본인이 소리가 비슷하게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꼭 그런 훈련을 거치셔야 됩니다. 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